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연금이 무려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은 서울 마곡지구 원그로브가 준공 한 달을 앞둔 7월 1일 현재 공실률이 무려 100%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은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만, 준공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실률이 100%라는 것도 역시 역대 최초 최대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못 찾으면요, 당연하겠지만 국민연금에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더구나 마곡지구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원그로브 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오피스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아파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LH의 총 미분양 규모는 3,093가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집 가구 총 6,926가구의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절반 가까이가 미분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가구당 분양가를 3억으로만 잡아도 미해수 금액은 분양이 되지 않아서 총 9,300여억 원,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큰 손이죠. 국민연금 그리고 LH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부동산, 구체적으로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아파트 한 채에 의존하는 은퇴 예정자들을 포함한 은퇴자들의 노후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 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노후 집값의 4가지 문제와 함께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해 오시고 또한 고민하고 있는 노후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보다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들이 우리들의 노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대를 통틀어 65% 정도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반대로 금융자산은 35% 정도이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180도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비중은 60대 이후로 가면 더욱 나빠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올라가고, 반대로 금융자산 비중은 그만큼 떨어지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후라는 것은 결국 금융, 즉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들이 아니니까 노후에 우리는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 2023년 기준 60대와 70대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즉 2인 가구 기준 각각 6,910만 원, 3,509만 원에 불과한데, 그나마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2,108만 원, 1,168만 원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자, 이때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예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채권, 보험, 심지어 전월세로 받은 보증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 특히 노후 세대들이 부동산, 특히 집에 집착하는 정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평균적으로는 돈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은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확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과 일본의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은 1.5% 정도인데 한국은 작년과 같은 거래 가뭄에서도 무려 1.8%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경기가 좋았을 때는 4%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과연 계속 이럴까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려는 사람은 크게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듭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처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한 해 무려 9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생은 이미 은퇴했고요. 현재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이었고요. 지금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퇴를 시작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1차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고, 심지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 지금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6%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저 출산율과 겹치면서 집을 팔아서 노후에 써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집을 사야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초저출산율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4년 올해부터 2034년 동안 약 11년 동안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2031년에서 20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집을 팔기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들은 지금 집값 이상으로 팔기 원합니다. 엇박자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요, 큰 집보다 작은 집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34평 정도의 아파트를 우리가 국민평형, 국평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국평이 이제는 34평이 아니라 25평 아파트인 5구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새 아파트 청약에서 보면요, 60평방미터 이하 소형 평형 경쟁률이 8사가 포함된 중형의 4배를 넘고 기존 아파트 거래에서도 소형 비용이 늘고 중형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특히 1인, 2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평면 설계를 효율화하면서 평수가 작아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1인, 2인 가구는요, 이미 총 가구의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은
1인 2인 가구라는 뜻인데 이 같은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들은 대체로 국평 이상의 8사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엇박자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헌집보다 새 집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일단 가족이 적습니다. 앞서 1, 2인 가구를 말씀드렸죠. 대신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거 환경이 불편한 구축보다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보다 쾌적한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들이 보유한 집은 대체로 구축입니다. 이것도 엇박자죠. 자,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시니어 세대들의 자산 형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부동산이었죠. 또한 과거에는 실물 자산으로서는 부동산 외에 달리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또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팔아서라도 보다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베이비붐 시니어 세대에게는 막상 팔고 싶을 때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달랑집 한 채로 노후를 맞이하는 형편이라면 현재 보유한 집을 활용한 금융자산 활용 전략,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 전략을 앞당기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요, 제 책 봉기라면 재테크의 3부에 소개되어 있죠. 연금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순환라면 시리즈나 거위라면 시리즈 또는 AI 섞어라면 등에서 제가 사례로 소개해 놓은 ETF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나 LH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말 큰 손들이죠. 이들도 한국의 부동산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니어, 개인, 노후를 준비 또는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개인들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